저희 교육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요 일정 다 보셨으니까 다 알 거고요. 저 설이 껴가지고 마지막 강의는 이제 토요일 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진행할 거고요. 여기 부동산 경매를 알아야 MPL도 할 수 있다라고 처음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원래 행정계획에 연관된 경매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쓴 거였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 MPL도 그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착한 부동산 연구소에서 이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행정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미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높아져요. 쉽게 예를 들면 철도 요 라인에 철도가 생기는데 그 철도역을 역사를 내가 미리 안다면 지금 앞으로 뭐 다 역세권 개발로 진행이 되잖아요.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계획도 오늘 발표가 됐거든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실질적으로 미리 내가 그 상황을 알게 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익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위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국엔 그게 부동산 정보니까요. 근데 그걸 행정계획을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되게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남관영 소장님이 행정계획을 거의 한 10년 넘게 진행을 하셨었기 때문에 행정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을 따라올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새 다른 분들도 많이 강의를 하시긴 하는데 아마 소장님 강의랑 비교를 해보신다면 굉장히 많이 퀄리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답사 갈 때 제가 잡아놓은 자료인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 이 행정계획이 들어간 자리를 경매로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기존의 매매보다는 경매가 좀 낙찰을 좀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80% 정도 보면 한 8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더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매 진행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원래 제가 경매로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을 했었는데 행정계획 보면서 이거 하게 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연구원으로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아마 경매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행정계획을 알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수강생분들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정보라고 생각을 하지 그냥 행정계획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은 이제 보통 이제 기초니까 부동산을 매수하는 방법이 이제 보통은 그냥 부동산에 가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여기 아파트 괜찮은데 이거 하나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제가 살 테니까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일반적인 매매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직접 가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시세대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물건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되면 시세보다 높게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뭐 금매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체 자체가 내가 가서 물건을 사기는 하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이름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으로 공인중개사 분이 물건 자체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하는 방법 정도? 주변에 다른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 정도. 그런 이제 단점이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대부분의 어떤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자체가 권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액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경매로 인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게 되면 단점은 이 물건 자체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안에 내부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물건 자체의 내용을 볼 수가 없고 물건 자체가 또 되게 한정적이에요. 문제가 생겨야 이게 물건 자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한정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용어도 굉장히 어려운데 경매는 또 법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용어들만 좀 알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될 수가 있고요. 그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보시면 각 법원마다 좀 달라요. 그러면 이 경매는 내가 돈을 빌렸는데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렸는데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이제 내가 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매로 진행을 해서 이제 그거를 채권화 시켜가지고 아직 물건화 시켜서 그 부분을 돈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받아가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물건의 정보가 이제 법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건 정보들은 다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들 보면 낙찰률이 막 아파트 같은 경우에 90%, 10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약간 단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매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일반 부동산보다는 경매하시는 분들이 물건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입지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권리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공부 자체를 좀 많이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부동산 시세보다는 현장의 시세보다는 경매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한 10월 달부터 이미 강남 쪽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거의 100% 넘는 낙찰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계획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교통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전철이라든지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보실 줄 알아도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낙찰을 받게 되면 또 경매로 또 낙찰을 받게 되면 더 이익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